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뭔가 오늘은 얘기가 좀 하고 싶어서 퇴근 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들 제가 부동산을 차린 동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면 제가 제 이력, 자소서, 뭔가 이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대학교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일반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어에도 관심이 많고 또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스스로. 근데 막상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저는 그냥 여행을 좋아하는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컸고 또 잘하지도 못했어요. 잘하는 줄 알았던 거는 그냥 혼자 착각이었죠.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어서 찾았던 게 영업관리 업무나 구매 업무. 그래서 영업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영업관리 업무도 하고 구매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채권관리 업무를 했었습니다. 채권관리 업무는 영업사원들이 거래처를 찾으면 제가 신용조사를 해보기도 하고 또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가고 돈을 안 주면 그걸 받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한 2년 정도 하고 그만뒀죠. 2년 반 정도가 그만뒀고, 그래서 채권관리 업무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제가 공부도 좀 하면서 관심이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재밌고 또 그때도 착각이었죠. 제가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부동산에서 일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빌라, 상가주택, 원룸, 투룸 이런 중개하는 걸로 경험을 조금 해봤죠. 그래서 거기서 느낀 거는 직원으로 있다가는 돈을 못 벌겠다 였어요. 9시부터 7시까지 일을 하는데 칼퇴도 아니었고 일요일에 일을 하는 날도 있었고 급여가 80만 원에 그러니까 기본급 80만 원에 10%였나 20%였나 그러니까 제가 한 수수료의 10%였나 20%였나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점점 나아지긴 하겠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공부도 조금 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뭐 사무실이나 상가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프랜차이즈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동네 그런 부동산하고는 시스템이나 뭐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그 당시에 저는 뭔가 뭘 배워야 될지 몰랐었어요. 뭘 배워야 될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었고, 뭐 상가나 사무실이 빈번하게 거래가 있지도 않았고, 거기도 경쟁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급여가 조금 특이했는데, 우선 저는 기본급이 없이 시작했고, 저랑 사장님은 5대5로 나눠 가지는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한 거에 50%를 사장님을 드리는 거죠. 뭐 광고나 식대나 뭐 다른 지원은 일체 없었고, 그리고 보통 물건지 부동산이 있고 손님지 부동산이 있잖아요. 거기는 부동산 내부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내부에서도 제 손님이고 다른 실장님이 물건지면 둘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수료에서 사장님 걸 또 떼드리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도 조금 급여적으로도 불만이 있었고, 뭘 배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뭔가 가이드나 이끌어주시는 분이 아예 없었고, 그래서 거기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힘들더라고요. 거기는 일을 하면 할수록 나누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뭐 입장은 다 다른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부동산 회사들도 뭐 면접도 보고 며칠 나가본 것도 있고, 다른 공인중개사무소도 출근을 해보고 한 거 합치면 부동산으로만, 그러니까 부동산 업계로만 제가 한 20군데 정도는 출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거는, 아, 부동산은 내가 그 업계에서는 못하겠다. 부동산 업계는 나랑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그냥 일반 회사를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 또 코로나도 터졌고, 저희 사장님도 일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접는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 면접을 봤죠. 그때 합격했던 직무는 해외 영업 지원이랑 마케팅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갈 때 제 꿈은 그냥 적당한 워라밸 맞는 회사에서 적당히 다니다가 결혼하고 아기를 갖고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최대한 쓰고 그만두고 아기를 키우다가 단지 내 부동산에서 이제 일을 하겠다. 이게 제 그 플랜이었어요. 인생 플랜. 그래서 뭐 좋아하는 일이거나 잘하는 일이거나 상관없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적당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일에, 적당한 연봉에, 워라밸에, 육아휴직 되고, 그런 회사를 맞춰서 갔죠. 그러다가 거기서도 한 2년을 못 다녔나? 2년 정도 다니고, 그래서 어찌저찌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좀 쉬다가 다른 회사 면접을 봤어요. 또 적당히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출근 날짜를 받았죠. 받고 났는데 갑자기 일정이 잡히고 나니까 적당한 곳에 가서 또 지난번 회사처럼 똑같은 일상과 똑같은 고민이 또 반복될 텐데 이게 맞나? 또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고, 제 꿈이 결혼하고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뭐 아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냥 적당하게 계속 무기력하게 사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조금 너무 내 인생을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선 시작을 했고, 또 가장 이렇게 큰 고민을 하게 됐던 거는, 이제 30대면 20대 때 정해놓은 방향이나 경험했던 거를 기초로 뭔가 30대 때는 탄탄하게 쌓아가는 나이인 것 같았는데, 저는 적당한 회사에서 그냥 다 적당히 안일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많이 비교도 되고, 그냥 뭐 경제적인 거나 뭐 그런 게 비교가 됐다기보다는 그렇게 자기 거를 찾아가는 그런 게 좀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름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내 거를 시작해보자, 내 부동산을 시작해보자 라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부동산 매물을 막 보러 다녔고,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데를 찾았어요. 생각보다 금방. 뭔가 너무 자연스럽게 눈 떠보니 차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막 뭣도 모를 때 갑자기 막 저질러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엄청 계획하고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지키고 안 지키고의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계획형 인간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동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그렇게 됐고, 그래서 차리고 나서 저는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특별한 전문 지식도 없었고, 직무를 계속 바꾸기도 해서 그런 게 조금 개인적으로 컴플렉스였어요. 제 뭔가 커리어에. 오히려 부동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얇고 넓게 알고 있는 경험들이나 지식들이 굉장히 적재적소에 도움이 되고 있고, 정말 쓸데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업무 경험들도 진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마치 부동산을 하려고 이렇게 방황했나? 준비했나? 싶을 만큼 거의 그냥 보낸 시간은 없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아주 많고 또 가끔은 그만두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음가짐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회사 다닐 때보다는 성취감도 훨씬 크고 내 경험이나 내 거를 뭔가 쌓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죠. 이게 제가 부동산을 차린 동기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답이 될지는 잘 근데 뭔가 한 줄로 이것 때문에 부동산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느낌이고 그렇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어떻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고, 부동산 일을 어떻게 했고, 어떤 마음으로 오픈을 하게 됐는지를 우선 말씀드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 얘기를 조금 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4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제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정리해서 비용 결산을 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퇴근해 보겠습니다.